안녕하세요. 예선병원 족부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박은석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스포츠 손상 중 하나인 우리가 흔히 발목을 삐끗했다, 접질렸다 라고 표현하는 발목 염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하셨을 텐데요. 걸어가다가 혹은 운동하다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면서 발목 염좌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비교적 체중 이동이 많은 스포츠에서 자주 발생하는 손상이기도 합니다. 발목 인대는 발목 내측에 내측 삼각인대, 발목 외측에 외측 측부인대, 정강이뼈와 종아리뼈를 붙여주는 원위경비 이개가 있고, 이 중 외측 측부인대가 가장 손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발목 염좌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바깥쪽 인대, 외측 측부인대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목 염좌는 흔하지만 반복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안정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발목 인대 손상과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목은 구조상 뼈로만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인대들이 많습니다. 인대는 뼈하고 뼈가 있으면 그 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구조물인데,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근육이나 힘줄에 비해서는 인대는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인대는 발목을 포함한 모든 관절에서 뼈하고 뼈가 움직일 때 특정 각도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밧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밧줄을 잡아당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밧줄이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도 결국에는 툭 하고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발목 인대도 발목이 살짝 삐었을 경우 우리가 보통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경도의 인대 손상에서는 발목 인대가 찢어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되었으나 확 늘어나게 되면서 주변 조직과 함께 염증이 생겨 있는 상태이고, 인대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힘으로 접지르게 되면 결국 끊어지게 되거나 터지게 되는데, 완전히 끊어지게 되면 완전 파열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정 부분만 파열되면 부분 파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 파열은 스펙트럼이 넓어서 인대 실질의 부분 파열, 뼈 부착 부위에서 터지는 부착부 부분 파열, 파열된 정도에 따라 몇 퍼센트 파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목 염좌라고 얘기할 때 살짝 인대가 늘어나는 것부터 파열되는 것까지 다 통틀어서 염좌라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목 염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단순히 늘어난 건지, 부분 파열이 생긴 건지, 완전 파열로 진행된 건지 환자분들께서는 증상만 가지고는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 촬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고, 발목을 고정하고 일정량 힘을 주어 인대 기능을 평가하는 발목 부하 검사 엑스레이나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추가적으로 초음파나 MRI를 통해 인대 손상 상태를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목 염좌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 그룹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는 인대가 느슨한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운동선수 또는 평소 고강도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발목 염좌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어렸을 때 다친 이후로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기는 경우일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인대 손상이 있었는데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후로 계속 발목 관절이 흔들리다가 인대가 만성적으로 손상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굽이 높은 구두나 키높이 운동화, 샌들 등을 신다가 발목이 꺾여 인대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대 손상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뉩니다. 급성 손상은 발목 염좌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의 상태, 즉 퉁퉁 붓고 아픈 상태를 말하겠고, 만성은 급성 이후 치료가 잘 되지 않았거나 치료를 했음에도 인대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통증과 접지름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인대 손상의 경우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에 빨리 고정을 해서 추가적인 인대 손상을 막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후 재활을 하게 되는데, 치료 시기를 놓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만성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인대 파열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반복적으로 발목을 접지르게 되고, 그에 따라 인대 및 연골을 비롯한 주변 조직 손상이 반복됩니다. 급성 인대 파열처럼 인대가 뚝 끊어지기보다는 발목이 지속적으로 꺾이면서 발목 인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발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여 불안정증이 남게 되는데, 이렇게 발목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통해 발목의 안정화를 시켜주어 향후 발목 관절염과 같은 추가 합병증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발목 인대 봉합 수술은 5에서 7cm 정도 피부를 절개한 뒤 고정 나사실을 이용하여 인대를 봉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목 인대 손상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약 30% 이상에서 관절 연골 병변과 같은 관절 내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대 봉합술과 더불어 관절 내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관절경 수술을 추가로 하게 되는데, 수술 기술이 발전하면서 피부 절개 없이 오직 관절경만으로 인대 봉합과 관절 병변을 동시에 수술하는 최소 침습 인대 봉합술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다만 어느 수술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술식 모두 장단점이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연구 데이터에 의하면 절개식과 내시경 모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두 술식 모두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통해 본인 상태에 맞는 방식의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진단 후 개개인의 인대 상태, 동반 병변에 따라 절개봉합술, 최소침습 봉합술 중 가장 적합한 술식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절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인대 봉합술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관절결 삽입을 위한 피부 절개창과 인대 봉합을 위한 추가 절개창만으로 발목 인대를 봉합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식적 절개 봉합법에 비해 피부 절개 범위가 매우 작고 불가피한 연부 조직 손상도 훨씬 적어 미용적인 장점과 빠른 회복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개 수술을 할 때는 하부 신전 지대와 같은 외측 인대의 주변 조직이 같이 절개되지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면 정상 조직을 절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관절 내부를 보면서 손상된 인대뿐만 아니라 주변 연부 조직까지 견고하게 봉합하는 등 정교하게 수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목 인대 수술이 필요한 환자분들은 해당 수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수술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절개창, 포탈이라고 하는데요. 전 외측, 전 내측 포탈을 만들고, 하나는 카메라, 즉 관절경을 보고, 하나는 직접적으로 시술을 하는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골 연골 손상이나 활막염 등이 동반된 경우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발목 관절은 관절이 잘 벌어지지 않아 관절 내 여유 공간이 좁기 때문에 수술을 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관절 간격을 넓혀주는 특수한 견인 장치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관절 간격도 신현시켜 공간을 확보해주고, 관절경을 통해 관절 내 병변을 확인한 후 활막염이나 연골 병변에 대한 수술을 먼저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 인대 봉합을 하기 위해서 2mm 정도의 절개창을 추가로 3군데 만들게 되고, 손상된 인대를 봉합할 수 있도록 주변 조직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후 앵커라고 불리는 봉합 나사실을 비골 전면부에 삽입하고, 인대 조직과 하부 신전 지대와 같은 주변 연부 조직을 동시에 떠서 비골의 인대 부착부에 끌어와 봉합을 하게 됩니다. 인대 봉합이 완료된 후에는 실시간 방사선 장치를 통해 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반복적인 잘목 접지름으로 인해 발생한 만성 발목 관절 불안정성을 겪는 환자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특히 기부스 적용 후 재활 치료를 충분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절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발목인대 봉합술이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회복이 중요한 스포츠 선수나 활동량이 많은 환자들에게도 권장됩니다. 또한 일부 환자의 경우 발목 부하 검사상 많이 벌어지지 않아 불편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지르거나 모호한 발목 외측에 통증이 있는 기능적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환자들에게서도 발목의 고유감각 기능을 적게 손상시키는 최소침습 인대 봉합술을 통해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진은 주로 객관적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질환의 정도를 판단하지만, 환자가 실제로 경험하는 통증과 불편함의 정도는 검사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거나 생활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다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수술적 치료를 포함한 추가적인 치료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봉합술 후 이 인대가 잘 봉합될 때까지는 적절한 휴식과 재활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초반 2주 동안은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기를 착용, 그리고 비체중 보행을 유지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체중 부하를 늘려가면서 재활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6에서 8주 지나가게 되면 일상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스포츠 활동 복귀는 3-4개월가량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는 환자의 상태와 재활 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재활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며, 특히 종아리 및 외측 근력 강화 운동과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을 통해 균형 감각을 높이는 것이
재활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외측인대 봉합술은 수술 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환자의 상태와 요구도에 따라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고, 특히 흉이 적고 수술 시 손상이 적으며 회복이 빠른 최소 침습 관절경 인대 봉합술 역시 좋은 수술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